여기에서는 할 게 없어요. 이대로 두시고 옆에 있는 정보나 좀 보자고. 옆에 있는 정보 봐봐. 이걸 세로로 한번 내렸어 봐. F알파 빼기 5는 0과 F베타 빼기 5는 0이 만족이 된다라는 거는 이게 참이라는 거야. 둘 다, 그죠? 그럼 이 두 정보를 세로로 한번 나열해서 일반화 시켜주면은, 자, 봐봐. 이게 내가 지금 무슨 행동하는 거냐면은 fx 빼기 5는 0이라는 방정식을 내가 작성을 한 거야. 써버린 거야. 그죠? 이게 2차식인 건 알고 있잖아. 내가 fx를 알고 있으니까. 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작성한 거야. 쉬운 질문입니다.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랑 누구일까요? 위에 있는 알파랑 베타가 근이겠죠. 근이겠죠.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x자리에 알파 베타를 대입하면 참이잖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얘를 만들어봤네요. 식을. fx 가져오세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7의 fx인데 걷다가 5 빼고는 0.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2는 0으로 정리되시겠다라는 거지. 됐어? 자,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지금 누구랑 누구라고 위에를 보면은? 알파랑 베타야. 그게 대입된 게 참이라고 했잖아. 그지? 끝났지. 아이, 근계가 쓰면 되네. 두 근 알파 베타를 모두 알 수 있죠. 뭐고 아래? 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앞에 풀었던 유형이죠. 여기까지 일단 내려왔으면은 두 근계간을 이용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 다 써볼게요. 두 근의 합은 6이고, 두 근의 곱은 2고, 식에다가 근을 대입한 것도 이용할 수 있다. 예, 뭐 요거까지 다 꺼내 보면은 아까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앞에 있는 걸 정리해서 가져올 거다. 자, 이제 분수를 봅니다. 얘랑 모양을 비교해봐. 쟤랑. 저 2차식 분모는 여기다가 베타를 더한 거고 여기다가 알파를 더한 거야. 그죠? 그럼 얘가 그냥 베타고 얘는 그냥 알파야. 분수를 내려 쓸게요. 알파분의 베타였고요. 그 뒤에 있는 거는 베타분의 알파였어. 얘 뭐 더하고 있으니까 통분하셔야겠죠. 참 쉽다. 이제 끝나죠. 알파 베타분의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으로 통분이 되는데, 이 정도 변형은 뭐 많이 해봤잖아. 알파 베타분의, 자, 바로 갑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다가 알파 베타를 두 개를 빼주시면 끝납니다. 자, 마무리 하시면은 얘는 2고 얘는 6이니까 갖다 대입하시면은 2분의 36에다가 4를 빼시면 되겠네요. 자, 36에다 4 빼시면 32인데요. 그 31을 2로 나누면 정답이 16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는 아까 했던 그냥 계산이고 여기가 중요한 거야. 자, 여기를 그냥 다시 1을 붙여보자. 요 두 가지가 만족이 된다는 걸 통해서 내가 뭐 했다? 실제로 이렇게 2차원에서 작성했다지. 이렇게 이 정보를 보고 이렇게 작성한 거를 무슨 정리를 이용한 시계작성법이다? 인수정리를 이용한 시계작성법이다. 알파랑 베타를 대입해서 는 0을 뺐다라는 거는 요렇게 생긴 식이 엑스마 알파와 엑스마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작성하면 그냥 이 방정식이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사실을 읽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 얘도 원래 학원에서 배우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거야. 거꾸로 가는 거잖아. 식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유형들이 좀 뒤에 몰려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출발. 자, 668번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의 두 근의 알파 베타인데요. 근계간 등을 꺼내 두시고, 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맨 처음 나온 게 fx는 아니야. fx 2차식 내가 지금 아예 모르고 있는 거야. fx를 뒤에 있는 정보를 종합해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1분 정도만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그냥 1분 정도만 고민해 보시고.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문제를 다들 읽었잖아, 그지?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F알파는 F베타는 마3으로 쭉 가로로 나왔는데 이거를 그냥 쪼개버려. F알파도 마3이고 F베타도 마3이라는 얘기잖아. 이 두 개가 성립이 된대. 그럼 내가 얘네들을 일반화해주면요. Fx는 마이너스 3이라는 실제로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할 수 있거든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내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2차 방정식이죠. 근데요, 우리가 보통 방정식을 바라볼 때는 우변을 비워두죠. 0으로. 넘어가.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이대로 보는 게 아니라 fx 더하기 3은 0꼴로 정리한 상태를 봅니다. 방정식은 보통 우변을 0으로 비워두니까, 그죠? 결론이야. 내가 지금 2차 방식 썼는데, 자, 위를 봐, 그냥. 위를 보면은, 이 2차 방식의 두근이 누구랑 누구다? 알파랑 베타지. 성립된다고 했으니까, 그지? 근데, 처음으로 돌아와 봐. 나는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식을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알고 있었잖아. 그지?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이 얘였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지금 내 머릿속에는 이제 뭐가 돌아가냐면은, 그러면은, 비교를 해볼까라는 거죠. x제곱, 일단 그대로 내려 쓸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글이 알파, 베타였잖아. 자, 이거의 두근도 알파, 베타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위에 있는 정보에 의해서. 자, 이때 이를 해석하는 초고급 스킬 들어갑니다. 2차식의 최고 난이도에서 항상 강조하는 건데, 자, 우리가 중3 때 잘못 배운 게 뭐냐면, 잘못 배운 건 아니고 생각에 한계가 있는 게, 너네 보통 2차식 보면은 최고차 한계수를 몇이라고 생각하니? 1이라고만 생각하지. 왜? 중3 때 다 그런 것만 풀었잖아, 그지? 내가 어떤 2차식 fx라고, 자, 봐봐. 저 말을 받았어. 2차식 fx라는 말을 받았어.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이야. 저 2차식이면 최고차항, 2차항이 앞에 떡하니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개의 개수. 그러니까 2차항의 개수.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를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다고. fx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건데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는 말 있어, 없어? 없잖아. 없으면 거기에 문자를 가정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야, 봐봐. 이 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고 이 식의 두근도 알파, 베타야. 그럼 우리는 당연히 생각이 이어가는 게, 야, 그러면 fx 더하기 3이 얘란 말 아니냐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는 게, fx의 최고차 개수가 1이 아니면 얘랑 같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근만 같으면 안 되고 최고차 개수까지 같아야 된다는 건데, 자,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변에다가 앞에다 통째로 k를 곱하면 됩니다. 자, 이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 자, 말을 다시 읽어봐. 요 는영의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는, 그지? 알파, 베타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니? 그럼 나는 얘를 엑스마 알파, 엑스마 베타로 인수분해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최고차항 개수를 모르고, 그지? 1이 아닐 수도 있다고. fx의 최고차항 개수, 2차항 개수가 1이 아닐 수도 있다고. 확정이 안 났으니까, 그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그냥 x-알파, x-베타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얘도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1이 아닐 때는 그냥 얘랑 똑같다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얘가 2나 3이나 다른 숫자면은 이 1 앞에 있는 거랑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다른 식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몇 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대로 똑같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여기에 그냥 K로 묶어서 가면 된다라는 거야. fx의 최고차 함계수를 K로 가정하는 거라고. 이해됐어? 이게 고급 스킬이야. 이 차항의 개수가 언급이 안 돼 있을 때는 신경 써야 된다는 거야. 보통은 문제 풀다 보면은 생각 없이 1이라고 가정하고 들어간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그러다가 계산이 말리면은 내가 최고차 함계수를 잘못 봤다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럼 들어가 볼게. 여기를 이제 K라고 두고 들어간 순간 요거를 이제 뒤에 있는 정보를 하나 더 있었잖아. 요거를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 자, 일단 F1은 마이너스 2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당연히 X에다 1 대입해야죠. X에다 1 대입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F1 더하기 3은 K로 묶은 식 안에서 1 빼기 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자, 그럼 봐봐. F1이 지금 마이너스 2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1이어야 돼. 이 좌변이 1이야. 마이너스 5K일 때. 거봐. K가 1이었어? 아니었어? 아니었어. K가 1이 아니었지. K가 몇이었어? 마이너스 5분의 1이었어.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야. 최고차항 fx의 최고차항 개수 K가 1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야. 자, 그래서 fx 이제 완성시켜줄게. fx 여기 K가 지금 마이너스 5분의 1인 거 정리했으니 끝난 거야. 밑에 내가 작성해둔 식 K 자리에 얘를 대입하시면 돼요. 내려가 볼게. fx 더하기 3은 마이너스 5분의 1을 통째로 묶은 식 안에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4다. 그럼 우리는 얘를 이항하면 fx가 완성이 되는 거죠. 끝났네요. fx는 마 5분의 1 통째로 x제곱 마 2x 마 4 옆에 마이너스 3까지. 얘가 바로 fx였습니다. 이거 괜찮아? 자, 이거 정리하면 이제 fx를 얻을 수 있습니다. fx 좀 정리해 드릴게요. 얘가 바로 fx인데요. 전개하고 마이너스 5분의 1 x제곱 플러스 5분의 2 x 전개하고 5분의 4 마이너스 3 정리하시면은 마이너스 5분의 1 x제곱 플러스 5분의 2x 마이너스 5분의 11 맨 밑에 있는 식이 이제 fx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괜찮아? fx 구했지? fx 구했어. fx는 0이라는 방정식에 는영 붙여서 요 방정식에 두근의 관계를 이용하여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구하세요. 자, 일단 얘를 이대로 두는 게 편하겠어? 아니면 양변에 마이너스 5를 곱하는 게 낫겠어? 당연히 곱하는 게 낫겠지? 마이너스 5를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제 최종 단계 들어간다. 마이너스 5 곱해서 올려. 앞에서부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1은 0이야. 자, 간다. 두근 간다. 두근 pq야. p 더하기 q는 2, pq는 11. 야, 이제 됐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인데요. 공식 바로 가야죠. 자, 합의 제곱에다가 다시 세제곱에다가 3pq p 더하기 q를 빼주면 됩니다. 대입할게요. 앞에 2의 세제곱 8, pq는 11, 마이너스 33 곱하기 2. 8에다가 66 빼주면 정답은 마이너스 58이었습니다. 다시 숫자 확인해 줄게요. 2에다 11. 여기서부터 가보자. 마이너스 3이었고요. 마이너스 5분의 4, 플러스 5분의 4에다가 11 꺼내줬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1. 2랑 11로 계산했습니다. 8, 3, 3, 2. 계산 좀 확인해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근계간까지 요거를 올바르게 꺼내주면 계산은 끝나겠다. 정답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잠깐 확인해 줄게. 자, 알파는 빼기 3, 베타는 빼기 3, 여기까지 내려왔어. 그래서 두근이 알파, 베타에서 이제 넘겨서 봤어요. 여기서 두근 알파, 베타, 알파, 베타.
K라고 둔 것까지는 핵심이었고 여기 이제 K를 구하기 위해서 F에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다 라는 사실 좀 이용을 하고 있죠. 마이너스 2에다 3 더하면 그게 1이니까 이렇게 봤을 때 K가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라고 정리했고요. 얘가 바로 fx가 되는데요. 요 fx를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1 x제곱 더하기 5분의 2 더하기 5분의 4 빼기 3 마이너스 5를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1이라고 볼 수 있죠. 교재 한번 비교해봐. 개수 지금 몇이나 나와 있어? 자, 여기까지. 자, 여기 앞에 전부 다 필기하세요. K까지. 숫자를 확인해 줄게. 자, 어려워도 왕중요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지금 유형 22번 뒤로 쉽지 않은 거 아는데 우리 자전에 포기란 없다. 2차 방정식을 쉬운 것만 풀지 말고 고등학교 버전으로 이런 것도 모두 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너네 책에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네? 확인해봐. 플러스 3이야? 아, 책이 달랐구나. 야, 선생님 책이랑 숫자가 다르다. 개정판이라서 이거 마이너스 3이 플러스 3이 됐죠, 그죠? 여러분 책에 있는 버전으로 풀려면 그냥 앞에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죠. 계산을 또 할 수 있으니까. 자, 부호 전부 다 바꿔드릴게. 여기 플러스 3으로 시작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 들어가면서 계산이 되어 있고 여기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K 값이 1이 됩니다. 이렇게 깔끔해졌네요, 더. 아, 마이너스 3이었던 버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로 문제를 내버리면 애들이 이 K 두는 거를 과정을 안 거치고 들어오거든. 최고치 한계수가 1이라는 확신이 없는데도.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면 저게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여러분 책에선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좀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냥 fx가 너무 쉽게 나오니까 위에 있는 계산 다 필요 없었고 바로 나오죠.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또 플러스 3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은 0이었습니다. 여기를 그냥 마이너스 1로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계산 마무리 해주면 14를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다. 뒤에를 마이너스 1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인수정리를 이용한 시계 작성법 굉장히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방정식이 아마 세네 문제 나올 텐데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허를 찌르는 느낌이잖아, 그지? 여기를 1이 아닌 상황으로 시험 문제를 내서 K로 가정해서 들어오는 거는 나와봤자 한 문제예요. 나와봤자 한 문제.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읽을 때 좀 주의를 하라는 건데 2차식이라고 받았는데 최고차 한개수가 없으면은 최고차 한개수가 1이 아닌지 의심을 해보라는 거야. 좀 평이한 난이도에선 대부분 1이라고 세팅하겠지만은 방금 선생님이 푸는 사람 얘를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5분의 1 같은 애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고난도에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 668번이었고 한 문제만 더 연습합시다. 자, 669번 바로 도전해 볼게요. 시작. 위에 있는 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받았으면 근계가 내리고, 자,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2차식 fx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똑같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fx의 최고차 한개수가 1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물? 많이 마시고 와. 괜찮아. 바람도 좀 쐬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바로 위에 나와 있죠, 숫자가? 문제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7이죠. 그러면 7 대입하시고. 자,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fx는 7이라는 거 작성해 봅니다. 방정식 하나 만들어 봤나요? 그렇지. fx 빼기 7은 0. 그 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지, 그지? 그 밑에 처음에 받은 식과 좀 나란히 비교를 하고 최고차 한개수를 1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가 이제 좀 어려워요. 자, 일단 fx 빼기 7은 0까지 쓰면 성공한 거야. 그 다음부터 뭐 한 번 더 같이 확인하면 되겠고. 자, fx는 7 작성해뒀으면 그 뒤부터는 그냥 또 볼게요.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자, 이게 핵심이야. 이것만 일단 하면 돼. 얘랑 얘의 정보를 종합해서 그냥 fx는 7이라는 2차 방정식을 내 손으로 만든다. 작성을 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하나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방정식은 우변을 0으로 비워둔 상태를 보니까 얘를 fx 마이너스 7 은 0으로 정리를 해뒀겠죠. 그래서 나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건 알고 있어. 성립이 된다 했으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보자. 자, 내가 맨 처음 받은 식도 두 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나란히 좀 비교를 해볼게요. 마 7x 마 3은 0의 두 근도 똑같이 알파 베타인 건 알고 있어. 그럼 얘도 쟤도 두 근이 알파 베타로 똑같구나. 근데 최고차 한개수는 아직 모른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보면 돼. 여기까지는 이제 따라왔다고 치자. 아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얘랑 얘를 그냥 똑같다고 두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fx 빼기 7은 물론 저걸로 그대로 보고 싶겠죠. 허나 지금 이 fx의 최고차 한개수가 1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k라는 문자로 가정할 겁니다. 최고차 한개수를 kx제곱으로. 식에다 통째로 k로 묶어서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k가 몇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 어떻게 해요? f0은 마이너스 2를 통해서요. x에다 0 대입해 보세요. 갑니다. f0 마이너스 7은 x에다 0 대입하면 빵빵 마3 마3k가 되겠죠. f0이 마이너스 2다? 그러면 마이너스 9잖아. 옳거니 k가 1이 아니었구나. k가 1이 아니었습니다. 최고차 한개수는 3이었다. k가 3이었으니 이렇게 내려옵니다. fx 빼기 7이라는 식은 3으로 묶어서 x제곱 마 7x 마 3이었다.
예, 그냥 똑같은 게 아니라 얘의 통째로 세배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K를 3으로 대입해서 마무리했으니 F1 구하라 했습니다. 이번에 X에 2 대입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F2-7은 3. 2 대입하세요. 4에다가 14 빼면은 마이너스 10인데요. 그때가 마13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F2는요. 자, 마이너스 39 더하기 7. 정답은 마이너스 32. 1번을 확인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해 괜찮아? 자, 이 유형의 핵심. 최고치 함계수가 1이 아닐 수도 있다.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인수정리를 통한 식의 작성법 따라오셔야 됩니다. 작성하고 나면 방정식이니까 우변을 0으로 비워두고 비교를 하자는 거고. 좀 다 써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정리 따라가시고. 또 뒤에 문제가 많거든요. 많이 나온다는 소리 아니겠어? 함수 진도 나가야 되는데 고민이 되네. 탑 하나 안 풀까? 탑 하나 안 풀자. 자, 정리들 하고 정리되신 분은 672번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근데 풀려고 잠깐 시도는 하지 말고 많이 어려워 이거는. 뭐 정리했으면 672번 넘어가 볼게요. 얘는 많이 어렵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시험지에 나온다면은 가장 어려운 문제 3개 안에 들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출발합니다. 맨 처음 식부터 가볼게요. fx가 어떻게 생긴 식이냐?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이에요. m도 n도 모르는데 이때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옆에 2개 있거든요. 자, f 알파 제곱은 2베타. 왼쪽으로 좀 가자. 여기서 써볼게요. 내려 써볼게요. f 알파 제곱은 2 곱하기 베타를 만족하고 f 베타 제곱은 2 곱하기 알파도 만족한대. 그대로 봐봐. 근데 얘는 아까처럼 이렇게 fx에 관련해서 못 내려. 왜 못 내리냐면은 이게 일반화시켜서 fx제곱은 뭘 낼 거면은 좌변과 우변에 있는 문자가 똑같아야 돼. 근데 지금 다르잖아. 알파랑 베타, 그지? 달라. 같은 문자가 아니라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요 대입된 정보의 좌변과 우변에 있는 문자를 알파로 통일하던가 베타로 통일해야 돼. 약간의 변형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 그럼 변형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근계관을 이용해서 갈 수 있습니다. 자, 맨 윗줄로 가봐. 근계관 보자. 자, 근계관 보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2임을 이용할 수 있다. 얘를 이용한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 문자 하나 넘기는 거죠. 알파를 지금 2 빼기 베타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고 베타도 얘가 2 빼기 알파랑 똑같다라는 말이야. 그리고 나서 곱도 써놓고 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안 끝났죠? 자, 대입한 것도 가져와야 돼요. 바로바로 넘겨서 정리해줄게. 알파 제곱은 넘어가면은 2알파 더하기 1이라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도 그냥 2베타와 1을 볼 수 있는 거야. 2베타 더하기 1이라고. 일단은 그 맨 처음 받은 식에서 꺼낼 수 있는 정보를 모두 다 꺼냈어. 이건 우리가 앞에서 많이 연습한 거니까 괜찮죠? 좀 꺼냈다고 쳐. 좌변을 봅니다. 얘 뭔가 바꿔야 될 것 같지 않아? 왜냐면 제가 2차잖아, 그지? 저 소괄호 안에가 2차면은 얘를 fx제곱으로 내리게 되는데 그럼 제가 4차식이라서 굉장히 복잡한 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좌변에 있는 이 제곱 친구들은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은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렇게 바꿀 거야. 바꿔볼게. f 2알파 더하기 1로 바뀌겠지? 자, 얘도 베타 제곱과 같은 2베타 더하기 1로 좀 대체를 해놔. 자, 그럼 f 2알파 더하기 1은 자, 이제 우변도 바꿔야 되거든? 우변은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강조했던 게 같은 문자야 돼. 저 2베타랑 2알파가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똑같아야 돼. 좌변과 우변에 있는 문자가 똑같아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변형을 할 거냐면은 베타는 얘로 바꾸고 알파는 얘로 바꿀 거야. 간다. 베타 자리 대신에 2 빼기 알파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얘가 베타랑 똑같잖아. 여기도 알파 자리 대신에 2 빼기 베타를 대입을 하면 되는 거야. 얘도 알파랑 똑같잖아. 자, 그래서 최종 정리된 식을 오른쪽으로 옮겨 볼게요. 처음에 주어진 모양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바꿨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럼 이 두 식을 봐봐. 이 두 식은 이대로 내려서 일반화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왜? 좌변과 우변에 있는 문자가 똑같잖아. 내려볼게. 자,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만드는 방정식은 얘인 거야. 2차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방정식은 얘를 0으로 비워두고 가니까 한 번 더 이항을 해주면 최종식은 바로 이 방정식인 거야. 결론, 이 방정식의 근 x는 누구랑 누구다? 알파랑 베타지. 모양 맞잖아. 이 모양 맞잖아, 선우야. 그치? 힘들죠? 힘들다. 네, 봐봐. 나왔지? 나왔잖아. 얘 x자리에 뭐랑 뭐 대입하면 참이랬어? 알파, 베타 대입의 형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읽어봐.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랑 누구인 거야? 알파랑 베타인 거야, 그지?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를 이해를 했어.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이 문제는 다행인 게 여기로 좀 돌아봐. 두 번째 줄 다시 봐봐. fx의 최고차 한계수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지. 자, 이번에는 2차식 fx의 최고차 한계수가 1이라는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까처럼 k 둘 필요 없다는 거야, 그지? 갑니다. 바로 갑니다. 근데 좀 신경 쓰이는 게 이거야. 이게 fx가 아니라는 게 신경 쓰일 수 있죠. 이게. 자, 봐봐. 이게 fx여야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이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내가 fx를 가지고 있을 때 마치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이 x자리에 2x 더하기 1을 대입하여 이거를 변형한 식을 꺼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니? 자, 여기 x자리에 2x 더하기 1을 대입을 했다 생각해봐. x 대신에. 그럼 여기도 x 대신에 2x 더하기 1을 대입을 하면은 꺼낼 수 있네. 얘가 f2x 더하기 1이잖아. 그지? 실제로 쟤를 전개해서 가져오면 되잖아. 그지? 근데 이게 복잡한 식일수록 이렇게 이거 전개해서 가져오는 게 귀찮을 수도 있거든? 일단 이렇게 풀어주고 치환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줄게. 두 번째 방법으로. 자, 가져와봐 이제. 내가 얘니까 그대로 가져와. 아이고,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해요. 자, 그리고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거 아는데, 자, 이제 또 문제가 뭐가 되냐? 이거 최고차 한계수 몇 되니 지금? 전개하면 최고차 한계수 몇 되니? 4되지. 4되잖아, 그지? 그럼 또 뭐가 문제냐면은 얘랑 다르잖아. 그래서 얘를 끝까지 가서 풀 수는 있거든? 근데 이 방법은 권장하지 않을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지 말란 말이야. 너네가 이거 전개하고 비교하는데 당연히 실수가 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한 치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렵습니다. 자, 터프 문제 쉽지 않아. 끝까지 가야 돼. 자, 치환인 게 뭐냐면은 요 아래에 있는 거를 그냥 x로 바꿔주고 싶은 거 아니야. 지금 하고 싶은 게, 그지? 그러면은 x 대신에 얘를 일단은 평소에 하던 대로 t라고 치환을 해봐. 내가 지금부터 2x 더하기 1을 t라고 별명을 붙일 거야. 치환을 할 거야. 그럼 얘를 t라고 별명 붙이는 순간 얘도 x에 대해서 정리를 해. 밑에다가. x는 또 정리를 할 수 있잖아. 2분의 t-1이겠지. 힘들죠? 쉽지 않아요. 자, 봐봐. 이제 목소리도 안 들어가. 자신을 놔버리는 거야. 그지? 자기 자신을 놓으면 안 돼요. 똑바로. 지금 자세가 잠을 자려는 자세야. 그지? 방금 10초 동안 너 아무 말도 못 들었어. 그지? 허리를 펴. 허리를 펴고. 똑바로 앉아. 의자 당기고. 자, 그래서 이거를 치환한 상태로 좀 내려줄게. 그래서 이 풀이보다는 이렇게 치환해서 봐봐. ft로 바꿀게 이제. 그럼 이제 동시에 이 x도 얘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2분의 t-1을 x 자리에 대입을 하고 정리를 해주면은 얘가 이렇게 내려오거든?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나? 이 화면에. 더하기 t-6은 0으로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어? 내가 얘를 t라고 치환하고 x도 얘로 대입해서 정리하고 이렇게 내려와 봤더니 이런 식이 나왔는데, 자, t라는 거는 변수지. 변수잖아. 그지? 내가 변수를 x로 부르든 t를 부르든 기억으로 부르든 하트로 부르든 무슨 상관이야. 변수는 변수잖아. 그지?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그릇이잖아. 그래서 얘를 그냥 x로 다시 돌리면 됩니다. 같은 식이지 뭐. 끝났습니다. 처음에 아까부터 알고 있던 게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죠. 자, 이제 직접 비교하세요. 이 방법은 권장하지 않는 데 쓰니까 필기할 필요도 없고. 자, 직접 비교하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이 식이 두근이 알파 베타라 했죠. 이 식도 두근이 알파 베타라 했죠. 그죠? 다 왔습니다. 나 fx 알고 있거든.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이니까 요따가 그거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요 fx 자리 지혜를 불러와 주면은 x제곱 더하기 바로 정리한다. m 더하기 1 묶어 x 바로 정리한다. n에다가 m 6배 이게 n-1 n 0으로 정리된다. 따라왔니? 같은 식이야. 이제 최고치 한계수 둘 다 1이니까 그냥 얘랑 같은 식이야. 둘 다 그냥 알파 베타니까. 자, 정리해. m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다. 그럼 m이 마삼이겠죠. m은 마삼. 뒤에 n 빼기 6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n은 5겠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m과 n을 모두 다 구할 수 있었습니다. m 더하기 2n을 구하세요. 자, 마3에다가 10 더하시면 정답 7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괜찮아? 엄청 길죠, 풀이가? 칠판 다 치웠어, 지금? 다시 핵심 좀 지워볼게. 괜찮아. 여기 뒤에 치환까지 가는 건 좀 많이 어려우니까 일단 앞에 항을 좀 복기를 하면은 얘를 받았을 때 좌변과 우변을 모두 변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변형에 이용되는 재료는 근계관과 근을 대입한 정보입니다. 이거를 변형하는 거가 핵심이야. 그러면은 내가 이거 파란색 이렇게 대입하는 거 하지 말랬으니까 지우고 이렇게 넘어와서 치환하는 게 방금 너무 어렵게 생각이 되면은 그냥 여기까지로 따라와 보세요. 주어진 정보를 이렇게 변형해서 봐야 되겠다. 여기까지로 따라와 보시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이 유형은 무슨 정리를 이용한 식의 작성법이다? 인수정리. 그러니까 다른 감을 못 잡더라도 인수정리를 통해서 내가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거 너무 어렵고. 자, 넘어갈게요. 다음. 됐어. 이제 인수정리 끝났으면은 잠깐 켤레근을 통해서 좀 숨 돌릴 수 있습니다. 이건 쉬워요. 자, 유체사 가자. 이거 쉬워. 괜찮아. 이건 바로바로 나와. 뭔가 추론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 중학교 때도 켤레근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켤레근. 양말 한 켤레 살 때 좌우 짝이 있죠. 근도
짝꿍, 켤레 짝꿍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켤레근이 왜 나오냐? 그러니까 켤레근은 왜 나오는 거지? 라고 물어본다면은 근해 공식을 떠올리면 돼요. 근해 공식 다들 알고 있잖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거에 근해 공식 한번 써볼게.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 이 정도는 다들 외우고 있잖아. 네. 근해 공식이 있어, 그지? 그러니까 근해 공식은 외우고 있잖아, 그지? 괜찮아. 이제 좀 깨려고 노력해봐. 이제 어려운 거 다 지나갔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자, 여기 모양을 보면요, 똑같은 루트 값을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죠. 뭐에다가? 앞에 있는 분수에다가. 2분의 마이너스 a라는 게 앞에 있을 때 2분의 마이너스 a에다 똑같은 걸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죠. 그죠? 그러니까 루트 앞에 풀마가 짝꿍 켤레로 나온다는 거지. 저기 한 근이 1 더하기 루트 5래, 그지? 그럼 다른 근은 뭘까? 1마이너스 루트 5지. 왜? 근해 공식을 생각을 하시라고. 하나는 더하고 하나는 빼니까, 그지? 루트 앞에 부를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켤레근은 항상 성립할까요? 2차 방정식에서? 항상 성립 안 합니다.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은, 지금 켤레 무리근 나왔잖아. 얘 짝꿍이 1 빼기 루트 5로 나온다고 봤잖아. 그러면은 뭐가 보장이 돼야 하냐면은 이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는 게 보장이 돼야 합니다. 이 문제 맨 앞에 있는 유리수라는 단어가 사라지면은 이거는 출제 오류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보통 평소에 신경 안 써요.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선생님들 없거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의 이런 문제를 받아봤을 때 웬만하면은 켤레근이 바로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두 근을 알고 있잖아. 바로 가자. 마이너스 a가 두 근의 합이다. 2. b가 두 근의 곱이다. 마이너스 4. 끝났습니다. a랑 b가 나왔죠. 마이에다가 마사 빼면은 정답 2가 되겠습니다. 되게 쉽죠? 이건 할만해. 근해 공식만 여기서는 충분히 풀 수 있어. 이거 한번 풀어보자. 시작. 입치로 도전해볼게요. 자, 한 근이 1 더하기 루트 2면은 다른 짝꿍의 1 빼기 루트 2겠죠. 맨 뒤에서 a, b라는 개수가 유리수임을 보장해줬기 때문에 켤레근이 성립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켤레근을 통하여 a와 b를 구하고 새로운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뭘 쓰려고? 근과 개수 관계 a랑 b를 바로 계산하세요. 두 근의 합과 곱을. 응? 두 근의 합은? 그럼 누가 2인데? 밑에 뭔가 이상하지 않니? 다시 두 근의 합이 몇이라고? 2잖아. 근과 개수의 관계에 가면 누가 2가 돼야 하는 거야? 1차원 개수랑 상수항 더한 게 두 근의 합이니? 아니지. 내가 두 근을 알고 있었잖아. 그래서 계산한 거고. 마이너스 a라고 봐야지. 좋습니다. 응? 왜 알파 베타를 쓴 거야 거기에? 난 두 근 알고 있는데.
자, 다시 두근 얘기해봐. 알고 있잖아. 문제를 읽으면 돼. 근이 나와 있잖아. 뭐라고 나와 있어? 1 플러스 다른 거는 뭔데, 그러면? 1 마이너스 알고 있는데 왜 알파, 베타라고 쓴 거야? 알고 있으면 더하고 곱하면 되지 않아? 그럼 AB가 바로 나오겠죠? 아, 왜 똑같은 걸 또 쓰고 있지? A, 개수끼리 더하는 근과 개수 관계는 없어요. 자, 다시. 넌 두근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지? 뭐랑 뭔데? 1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랑 누군데? 1 마이너스 둘이 더하면 몇 나오는데? 마이너스 두근의 합이 몇이라고? 두근의 합이 2 나오지? 두근의 합이 2면은 A가 몇인데? A가 마이너스 그렇게 쓰면 되잖아. 잘못 썼잖아, 또. A는 마이너스 2. 두근을 곱하면 몇 나오는데? 마이너스 다시 곱해.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나오지, 그지? B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지. 됐어? 위에 쓴 거 지우고. 풀었어? 작성했어? 근을 썼잖아, 그지? 다른 한 근까지 나왔지? 두근을 알고 있으면 더하고 곱해보면 되겠죠? 근과 개수의 관계를. 아, 오늘은 조금 연산이 잘 안 되네요. 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지금 잘 사용이 안 됩니다. 근과 개수의 관계, 두근 알 때는 더하고 곱해보면 된다는 거야. 빨리 계산합시다. A, B 나옵니다.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 그렇지. 밑에는 저 문제는 통분해서 계산했지. 자, 675 푼 사람은 677로 넘어갑니다. 밑에 있는 677번도 한번 풀어보자. 한근이 허근으로 나왔고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실수와 정리를 먼저 해줘야 된다. 실수와 한 다음에 켤레근 생각해보자. 잘 계산했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다시 더해볼까? 1 더하기 루트 2랑 1 빼기 루트 2를 더해볼까? 2 나오지? 두근의 합이 2잖아? 그럼 방정식을 다시 봐. A가 몇이지 그러면은? A가 근과 개수의 관계? 마이너스.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라고 써야지. 썼어요. B는? A 두근 곱해볼까 이번엔? 마이너스 1 나오지? B는 몇이지 그러면은? 근과 개수의 관계 다시 두근을 방금 곱해봤잖아? 두근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왔지? 방정식을 다시 봐봐.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상수항 B가 몇이 나오는 거야? 2 근과 개수의 관계 곱 외우고 있어 혹시? 근과 개수의 관계 두근의 곱이 어떻게 나오지? A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게 뭔데 지금? 최고차항 개수분의 상수항이 뭐냐고. 1분의 B잖아. 그 식을 봐야지. 그 아래에 있는 식 말고 그 위에 있는 식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 식에서 두근의 곱이 B지? 그럼 B는? B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두근의 곱 나오지? A랑 B를 구했지? 그럼 밑에는 내가 작성해주면 되겠지? B랑 A 대입해서 B랑 A 대입해서 방정식을 만들고 계산합시다. (65) 675 풀었어? 잘했어 1번. 그거는 실수와 정리 그렇게 하면 돼. 10분에 하고 정리하는 중이야? 네. 실수부랑 허수부 정리하면은 허수부 앞에 부호를 바꿔주면 켤레근이 되겠지?
걔를 꺼내놓고 근계관 쓰면 됩니다. (675) 계산 아직 안 됐어? 계산해볼까? 자, 675 보면은 두근 다시 한번 얘기해볼래? 두근이 누구랑 누구야? 응? 문제를 읽어. 근을 받았잖아. 675번. 근이 뭐래? 1 플러스 루트 2가 근이래. 그지? 그럼 다른 한 근은 뭐겠어? 켈레근 때문에? 그럼 두 근을 모두 알고 있겠다. 그지? 둘이 더해볼래? 몇 나오니? 두 근의 합이 2지. 자, 이제 방정식 다시 봐봐.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하면은 A가 몇이지? 너 지금 첫 번째 줄에 있는 식 보고 있어? 두 번째 줄에 있는 식 보고 있어? 당연히 첫 번째 줄 보고 있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 보고 있지. 이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이 어떻게 계산되니? 근과 개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이 어떻게 계산돼?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 알아 몰라. 근과 개수의 관계 외웠어 안 외웠어? 외웠어? 불러봐. 뭐 나오는데? 마이너스 a잖아. 마이너스 a 써.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잖아. 마이너스 a는 몇이야? 2. A 나왔지. 자, 그럼 이번에 두 근을 곱해봐. 곱하면 몇 나와? B지. 그게 몇이냐고, 두 개 곱하면 실제로. 합차 공식.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1라 써. 그러니까 괜찮아? A, B를 구했지. 밑에 있는 방정식 써봐. X제곱. B랑 A에 대입해야지. 밑에 있는 방정식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 써. 방정식 완성됐지? 그 방정식의 두 근이 뭐랑 뭐야? 다시 저거 A, B 아니다. 알파와 베타로 읽는다. 다시 읽어봐. 자세히 봐봐. A, B랑 모양 좀 다르지? 이거는 알파와 베타. A, B의 옛날 로마자 문자야. 우린 이거를 알파와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두 근 알파 베타로 가정하고, 그지? 자, 이제 두 근의 합 다시 얘기해 볼래? 방정식 보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써.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다. 또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몇이야? 마이너스 2라고 써. 자, 그래서 우리는 합과 곱을 그렇게 가지고 있죠? 그 둘을 이용해서 얘를 통분해서 계산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통분해서 계산 마무리 하세요. 정리 나왔어? 안 나왔어? 정리만큼 좀 해보자. 정리. 실수와 정리를 해보자. 선우도 실수 하나 했지? 실수한 거 한번 확인해 줄게. 요거 일단 분모에 i 있으면 안 된댔으니까 요거 실수화 해줄게. 바로 들어간다. 9 더하기 1이니까 분모는 10이 됐겠지. 원래 위에 있던 분자 b-i 소가로 쳐서 묶고 나서 그 옆에다 3 빼기 i 곱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실수부 먼저 들어갑니다. 실수부 3b에 i제곱. 그러니까 분자의 실수부는 3b 빼기 1이야. 허수부 들어간다. 마 bi에 마 3i. 묶어서 마이너스 2 더하기 3 i. 허수부 정리했어요. 실수가 이렇게 됐어? 숫자 확인했어? 똑같아? 확인했어? 이거 그냥 계속 봐. 자, 근이 이렇게 생겼지, 한 근이. 그러면은 근의 공식 혈례근에 의하면은 다른 한 근은 뭘까? 10분의. 다른 한 근은 뭐 나오겠어? 앞에는 똑같은데 허수부의 부호가 뒤집힌, 바뀐 혈례근이 나오겠지. 괜찮아? 그럼 혈례근을 꺼냈으면은 두 개를 더하고 곱해볼 수는 있는 거잖아, 그지? 자, 방정식으로 돌아와봐. 여기 돌아왔어? 곱은 모르는데 합을 뭐라고 알고 있어? 4라고 알고 있지? 일단 두 개 더해본다. 더하면은 실수부가 아니라 허수부는 당연히 빠질 거고. 그러면은 둘이 더했을 때
뭐가 나오겠어? 10분의 얘의 2배가 나오겠지. 이게 두 근의 합이잖아. 그 몇이라고? 4. 양쪽에 5 곱해봐. 3b 빼기 1. 양쪽에 5 곱하면은 4, 5, 20. 그럼 b가 몇이겠어? 7이지. b 2층 나왔습니다. b를 7에 이렇게 합을 이용해서 계산해 줄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떤 수였냐면은 얘는 20이고 얘는 10이었잖아. 그럼 깔끔하네. 약분하면은 2-i였죠. 다른 한 거는 2 플러스 i였다는 거고. 자, 끝났습니다. 둘이 곱해주면은 곱을 얻을 수 있겠죠. 곱해서 a를 제출하면 됩니다. (60로) 계산했어? 한 번 더 확인해봐. 정답 1번이야? 통분한 거 확인해 줄게. 이거 통분 어떻게 되냐면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됐지. 통분하면은 통분을 잘못했어? 통분 다시 해볼까? 알파 베타분의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야. 다시 계산해봐. 자, 여기까지 켤레근이었습니다. 좀 풀어보자. 알겠죠? 켤레근 한근 받으면 다른 거 불러와서 계산하면 된다. 자, 굉장히 많아요. 유형이. 뒤에 전부 다 연습하셔야겠고요. 얼마 안 남았다. 이제 2-3개만 더 하면 끝나겠다. 자, 유형 28까지 있으니까 3문제만 더 풀고 끝낼게요. 자, 유형 26번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는 제목인데 앞에서 인수정리를 통한 작성과 다르지 않아요. 자, 어떻게 작성하는지 686번 기본 문항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에서 방정식은 다 나와 있고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면은 근계간을 꺼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근계간 꺼내봅니다. 합은 3, 곱은 5. 그냥 꺼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3과 5가 두 근이 되는 거지. 3과 5를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 마. 자, 저기 뒤에 식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물론 여기에 x 자리에 3 대입하고 5 대입해서 내려서서 연립하면 a, b 구할 수 있지. 그렇게 풀 수 있어. 그지? 근데 그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 아까 배운 대로 내가 이 식의 최고차 함계수가 1인 거 알고 있고 두 근 3과 5를 알고 있으면은 인수분해 할 수 있다. 바로 인수분해 할 수 있어. x마 3 가져와 3 보고 5 보고 x마 5 가져와. 그 앞에다 1 붙이면 돼. 인수분해된 상태로 작성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자, 이게 훨씬 빨라. 여기에 3 대입한 거 내려쓰고 5 대입한 거 내려써서 연립해서 a, b 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바로 작성하는 게 훨씬 빠르다고. 그지? 자, 그럼 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냐? 이거의 근이 3일 때 여기에 3 빼기 3은 몇이니? 0이지. 그지? 5 빼기 5도 0이지. 즉 3과 5가 두 근이잖아. 는 0이 성립되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된 상태로 항상 작성할 수 있다.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내가 두 근을 알고 있으면은 1차식 곱하기 1차식 형태로 1차식 곱하기 1차식 인수분해된 형태로 식을 작성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2차식 이상을 작성할 때 인수분해된 상태로 작성하면 훨씬 빠르다는 거야. 인수정리 이용해서. 그래서 비교하면 됩니다. 그냥 전개하면요. 전개할게요. 그냥 전개하는 것도 귀찮으면은 두 근계간 쓰면 돼. 이게 두 근이 3과 5라는 건 바로 인식이 되잖아. 바로 가면 돼. 근계간에 의하면은 마이너스 a가 두 근의 합이지. 마이너스 a는 두 개 더하면 8이야. 근계간에 의하면은 b가 두 근의 곱이지. b는 15야. 끝납니다. 뭐 쓸 게 없어. a는 마팔, b는 15인 거야. 자,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은 정답은 7이 나옵니다. 괜찮아? 조금 더 어려운 거 한번 풀어볼게. 자, 밑에 687번 바로 내려가 볼게요. 자, 이 687번의 첫 번째 줄을 읽었으면은 근계간을 써놓고 가는 거야.
합은 4, 곱은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제 그 뒤에를 또 읽어야 되는데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중요하잖아. 그러면은 그냥 x제곱하고 뒤에 식이 있으니까 봐봐. 여기도 그냥 ax 플러스 b는 0으로 줬잖아. 식을 받았잖아. 없으면 내가 이렇게 두면 되는 거고, a, b를 이용해서. 정리해볼게 바로. 자, 이 식의 두근은 저 분수꼴 두 개인데 여기서 두근의 합 바로 간다. 두근의 합 간다. 마이너스 a지. 그러면은 실제로 쟤네 둘이 더해봐. 저 모양 저대로. 그대로 간다. 쟤네 둘이 더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말 그대로의 두근의 합이야. 작성할 수 있겠어, 이렇게?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 식의 두근은 알파, 베타가 아니라 저 분수꼴 두 개라 했으니까 그대로 두 개 더해서 합으로 가져가는 거야. 자, 그럼 그 다음에 곱도 마찬가지야. 근계간 바로, 근계간 b를 봐주는 거야. 두근의 곱은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b가 나올 텐데, 그럼 이번엔 쟤네 둘을 곱하는 거야. 곱해볼게. 이 정도는 전개해서 정리해줄 수 있잖아. 전개 들어간다. 곱했고 얘랑 얘랑 곱하면 알파 나온다. 얘랑 얘랑 곱하면 베타 나온다. 마지막에 얘랑 얘랑 곱하면은 알파 베타분의 1 나온다. 이게 두근의 곱이야. 이 정도는 전개해줄 수 있지. 자, 그럼 앞으로 돌아가. 맨 앞으로 돌아가. 나는 값을 알고 있어. 알파 더하기 베타가 4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쪽을 좀 마무리를 해줄 거야. 얘부터 한번 가볼게. 여기 따로 계산해야겠다 생각 괜찮지? 이거 올린다. 정리해서. 얘네 어떻게 변형하는지 바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바로 갈게. 알파 더하기 베타에 제곱을 걸고 알파 베타 2개 빼주면 됩니다. 얘도 통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분수끼리 더하고 있으니까. 알파 베타로 통분해. 그럼 분자에 알파 더하기 베타 올라가겠지. 자, 정리한 거 괜찮아? 많이 해본 거지. 이제 대입만 하면 돼. 4 제곱. 뒤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4. 그러니까 마이너스 4. 계산하면은 14 나오는데 24가 뭐냐? 마이너스 A입니다. 마이너스 A.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4입니다. 계산 따라왔어? 밑에 것도 계산한다. 여기랑 여기는 바로 친다.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야. 둘이 다 없어지겠지 뭐. 그럼 여기만 나오면 되지. 그래서 얘가 뭐가 그냥 4지 뭐. 4야 4. B는 4였습니다. B는 4. 끝났습니다. A는 마이너스 14, B는 4니까 둘이 더해주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괜찮나요? 자, 넘어갑니다 또. 다음 유형 거의 다 왔습니다. 유형 27번 역수의 2차 방정식 작성. 얘는 마지막인 만큼 거의 잘 안 나와요. 잘 이용되지 않는 스킬이야. 그냥 대표 유형만 풀고 끝낼게. 자, 696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A, B, C 개수 다 모르고 두근이 알파 베타인 것만 알고 있잖아. 숫자는 아무것도 없어. 알고 있는 숫자는 하나도 없고 이것을 이용해서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구하랬어. 또 새로운 식을 구할 건데 이 식은 최고차 한계수가 C래. 그러니까 CX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식이겠지.
그러니까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숫자가 없으니까 구조를 봐야 돼 지금부터. 봐봐. 여기는 두근이 알파 베타고 여기는 두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죠. 근이 무슨 관계죠 서로? 어떻게 돼버린 거지 근이? 역수로 뒤집힌 거지. 그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근은 x잖아. 이 x가 뒤집히면 뭐가 될까요? x분의 1이 되겠죠. x가 뒤집히면 x분의 1이지 역수면. 그지? 모양 똑같이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스킬을 쓸 수 있냐면은 앞에 받아둔 식 이 x자리에 x분의 1을 대입을 하는 거야. x를 뒤집어 버리는 거야. x가 있던 자리를 역수로 뒤집어 버리는 거야. 얘를 x를 x분의 1 역수로 뒤집는 순간 두근은 알파 베타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뒤집혔으니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근이 되겠죠. 구조 괜찮아? 원래 받은 방정식에 x를 x분의 1로 뒤집는 순간 알파 베타였던 근은 뒤집혔으니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되는 거야. 괜찮아? 좋아. 그러면은 이것도 분수꼴로 두는 건 아니고 정리를 하면 되니까 요거 양변에 x제곱을 그냥 곱하면 됩니다. 양변에. 그러면은 얘는 a가 되고 얘는 bx가 되고 얘는 cx제곱이 되는데 우변의 여전히 0이겠죠. 여기서 내림차순 정렬만 다시 해주면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었다. 두근이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x를 뒤집는 스킬을 하나 배웠는데 진짜 잘 사용되진 않는데 써. 보통 해석을 많이 하거든. 자, 어떻게 해석해주면 되냐면은 내가 뭔가 방정식 하나 받았잖아. 그지? 얘랑 얘를 모양을 비교하는 해석을 하는데 개수가 2차 함계수와 상수 함계수가 서로 바뀌어 있잖아. 가운데 b는 그대로. 그지? 2차 함계수랑 상수 함계수만 바뀐 식이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야? 근이 어떻게 됐다? 뒤집힌다. 역수로. 이렇게 바로 해석해 줄 수 있는 문제였어. 요거 바로 골라주면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바로 5번 골라주면 되겠지. 5번 정답 확인해주고 이렇게 x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하여 정리하는 과정만 따라가면 됩니다. 요것만 기록해 놓으면 돼.